안녕하세요. 꿀잠 마케팅 우상희입니다. 지난주에는 블로그를 구성하는 카테고리를 설정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30일치 혹은 열흘치, 일주일치의 블로그 글 제목을 한 방에 기획할 수 있는 방법을 챗GPT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최종 블로그 카테고리까지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프롬프트에다가 목적 방향성을 설정할 거고, 두 번째 카테고리를 할 거고, 세 번째 블로그 글 기획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챗GPT가 바로 다음 단계로 블로그 글 제목을 기획하겠다라고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얘가 목표를 얘기를 해주는데, 각 카테고리에 맞는 블로그 글 제목을 10개에서 15개 정도 기획해서 첫 포스팅부터 차근차근 운영하면 좋다 라고 제안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각 카테고리에 맞는 블로그 글 제목이 어떻게 기획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프롬프트를 그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요, 얘가 이렇게 블로그 글 제목을 기획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적과 방향성 설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주 타겟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장의 페르소나를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고객에게 말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우리 고객은 어떤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다 이미 정리가 되었고,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 목적은 내가 신뢰감을 줄 거야, 혹은 어떤 키워드로 우리 블로그로 유입을 시킬 거야, 이런 목적들을 설정을 해 주었더니 어떻게 얘가 블로그 글을 기획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골조, 이 글이 들어가게 되는 그 어떤 묶음이잖아요, 이 카테고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묶음이 하나의 주제들이 되는 건데, 그 주제에 맞는 글 기획이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만 잘 해놨다면 어쩌면 이번 시간에는 그냥 거저먹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저는 됩니다. 블로그 글 제목 기획, 첫 번째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줬고요. 두 번째로는 메뉴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실제로 이거를 보면서 이런 내용을 쓸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저 고객에게 저희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런 메뉴가 인기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봤지, 실패 없는 인기 메뉴 3가지 추천, 이런 식으로는 글을 기획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고기만 먹으면 섭섭하잖아요. 바비큐와 찰떡궁합 사이드 메뉴 추천, 이런 식으로는 전 제목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가진 메뉴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다르게 함으로써 조금 다른 방향성의 글이 여러 개가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챗GPT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스스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이 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챗GPT에게 그 전에 기획을 잘 해놨더니 여기서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글이 막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양평여행 및 주변 추천 코스에 대해서 또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제목 보시면 서울에서 1시간 바베큐 먹고 드라이브까지 양평 1일 코스 추천, 그러면 또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양평 2일 코스 추천, 3일 코스 추천, 이런 식으로 또 늘려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루 만에 힐링하는 코스, 1일 코스 같지만 제목을 조금 다르게 해서 다른 방향성으로 글을 또 쓰실 수도 있고요. 이번엔 또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주말 나들이, 데디스 바베큐와 체험 코스 추천,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감성 스팟 5가지. 이렇게 되면 저희 데디스 바베큐는 양평여행과 주변 추천 코스를 추천을 해줌으로써 로컬 브랜딩이 되기가 또 쉬운 위치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로컬 브랜딩이라는 건 그 지역사회에서 유명해진다 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이 지역을 기반으로 이 지역에 뭔가 기여하는 포지션에 취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런 그 블로그 카테고리가, 그리고 글이 생성이 되어 있음으로써 로컬 브랜딩이 한층 다가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대화 창에는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앞에 카테고리를 설정하거나 우리 주 타겟을 바꾸거나 하는 일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미 그것으로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챗GPT는 학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정보를 줬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움직이는 게 달라지는데, 이미 기획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온 피드백에 대해서 내가 이게 좋다, 싫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맞다라고 또 평가를 일부 해주었기 때문에 이 GPT 창은 굉장히 학습이 지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을 제목 기획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여기
여기다가는 이제 앞으로도 블로그 글 제목 기획만 하시는 창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블로그 글 제목 기획을 했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가 몇 개를 뽑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엑셀에다가 이렇게 표를 작성해 봅니다. 주기는 제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개씩 글을 쓰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다면 블로그 글 제목을 기획을 해주었잖아요, 챗 GPT가. 그 중에서 뽑아서 1일차에는 이 제목, 2일차에는 이거 제목, 3일차는 이 제목, 4일차는 이 제목, 이런 식으로 해서 열흘치의 제목 기획을 끝내놨습니다.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1일 1포스팅 필수. 오늘 내가 몇 시 몇 분에 책상에 앉아서 1시간만큼은 블로그 글만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 분배에 따라서 이걸로 기획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꾸준히 앉아서 하다가 내일 쓰다가 모레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5일차쯤 됐을 때 무슨 글 써야 될지 모르겠어. 앉아서 한 10분 정도 생각하고 생각이 안 나서 또 유튜브도 가서 다른 거 좀 보다가 이러다가 시간을 날려버리고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 글쓰기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계속해서 글을 누적해서 발행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되려면은 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블로그 포스팅을 몇 시에 쓰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의지는 알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바쁜데 해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블로그 글을 기획을 하시면 이렇게 훌륭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이게 10일치가 나왔잖아요. 나온 김에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열흘치의 글을 한꺼번에 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블로그 제목을 후킹 제목을 이제 잘 뽑아 놓았잖아요. 열흘치를. 그러면 이건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다방면에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릴스를 제작할 때 이 콘텐츠를 가지고 조금 각색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근마켓에도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후킹 문구를 그대로 갖다가 쓰실 수가 있고 스레드 게시물을 제작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로 브랜드 블로그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쭉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블로그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즉 우리 브랜드 블로그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챗 GPT를 이용해서 블로그 카테고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자동이죠. 첫 번째, 두 번째를 했으니 알아서 블로그 글 제목 기획을 한 번에 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챗 GPT로 브랜드 블로그 기획하는 단계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글을 쓰는 것만이 남았는데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뒤에는 더 쉽습니다. 글을 그냥 제목만 던져주면 GPT가 알아서 5분 만에, 사실은 5분도 좀 과해요. 한 1분 만에 글을 작성을 해주거든요.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될 거니까 다음 시간에도 바로 따라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